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르그손의 물질과 기억 중에서 기억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러한 그림 형태로 해서 우리의 의식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의식에는 지각이 있고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이 기억 중에서 기억을 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반사작용 혹은 운동기제와 관련된 습관기억.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기존의 기억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신체 운동을 위한 그러한 기억입니다. 이런 기억들은 이렇게 오래도록 보존하는 그런 형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과 관련된 기억으로서 다 발산이 되고 표출이 되는 그런 형태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억들은 이렇게 운동과 관련해서 바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이 안에 머무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존작용과 관련된 기억이다 하면서 독립적인 기억들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지 기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운동으로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에 보존되어서 계속적으로 기억의 연합체를 이루면서 남아있는 그런 형태의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억들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운동으로 발산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기억, 하나는 독립적인 기억들로서 오래도록 보존되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형태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신체 운동을 위한 기억이고요. 학과의 암기와 비슷합니다. 암기는 순차적으로 해야 되고 암기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이 안에 사실은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존작용과 관련된 이런 기억들은 단번에 새겨지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형태의 그런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어떤 부분과 같습니다. 독서하다 보면은 그게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미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형태의 그런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상으로 작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학과의 암기와도 같고, 이것을 다시 산출할 때는 시간이 요구되어지고 순서가 요구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행동과 관련된 그러한 어떠한 형태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상보다는 체험이고요. 학습에 의해서 야기되고 기계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자연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관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기억은 이미지화 되지는 않습니다. 운동 기제를 창조하고 나의 의지에 의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복을 통해서 새겨진 그러한 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런 형태의 기억이 있는 것은 또한 확실하고요. 또 이런 형태의 기억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상상하게 하며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것이죠. 어느 날. 그리고 또 새로운 대상을 식별하게 하고 기억들이 되어서 이것은 쌓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시간 따라서 미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생성과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발적으로 습득한 기억은 이미지화 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존에 충실하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 이 관념들의 연합을 이룬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르그손은 기억에 관한 이론에서 우리 이 기억에는 이렇게 이 기억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습관 기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지각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다 표출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겠죠. 그런데 지각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은 그런 기억들은 여기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기억이 실제적인 작용을 할 때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것을 가리켜서 식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은 식별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식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식별에는 일반적 식별과 특별한 식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대상이 있고 운동 기제가 있고 표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대상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아래 기억들에는 운동 기제와 그리고 표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운동 기제가 여기는 운동 기제로 온 거고요. 여기에 있는 독립적인 기억들이 여기에 있는 표상으로 이렇게 이제 와 있습니다. 운동 기제는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작용에 대한 반작용, 이런 운동과 관련된 이런 형태로 이제는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표상은 주체에서 나오는 이 정신의 작업에 이제는 활용되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억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식별의 일반적인 형태와 식별의 특별한 형태를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식별의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대한 감정은 현재적 지각과 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재적 지각은 자신과 닮은 이전의 기억을 찾으려고 이 기억의 심층으로 찾으려고 우리의 현재적 지각은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사성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지각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그러한 기억들을 찾아서 연합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유사성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대한 이 감정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기억에 속한 것이 이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지각을 사유를 통해서 과거의 이 환경 속에 삽입하는 것이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인접성에 의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 본 것에 대한 감정은 현재적 지각과 기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적 지각은 유사성의 연합만을 이룬다. 이전에 보았던 것에 대해서 유사한 것을 찾아내는 이런 형태의 연합을 이루는데 그런데 진정한 그러한 감정은 현재의 지각이 사유를 통해서 환경 속에 삽입해서 이렇게 인접성에 의한 연합을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의 감정을 발산시킨 것인데 여기에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동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A, B, C, D 이것이 이제 최초의 지각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A-가 새로운 그러한 인식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유사성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억은 A-, B, C, D 이런 형태로 이것을 배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여기에 작동을 하게 되면 정신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A-에 의해서 B, C, D에 다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접성에 의한 연합이고 이것이 바로 재생된 지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이 여기에서 그냥 툭 나올 때는 그냥 반사와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떠한 지각이지만 이것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억의 심층부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제는 다른 형태의 지각이 나온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A-가 B, C, D를 다 변화시켜서 기존에 있는 다른 관념들을 우리 안에서 다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생된 지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기억이 우리에게서 하는 역할을 이제 베르그손은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식별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기억의 실제적 작용의 일반적인 형태이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특별한 형태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시각적 이미지는 소실되었으나 원래적 이미지는 소실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로서 우리가
어느 도시나 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건 임상학적으로 발견된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큰 충격에 의해서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 사람이 도시나 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길은 압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내나 자식은 잘 몰라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자이며 또 어린애다, 이런 것들은 또 압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사고가 지각을 이미지와 일치시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 이미지를 불러오는 데는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각과 뇌에 어떤 손상이 있을 때 이 지각과 기억들 간에 이런 매칭을 시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이미지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뇌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깃들어 있다. 정신이 이것을 붙잡고 있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별의 특별한 형태는 바로 이 기억들은 정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의 기능이다. 이것을 이제 베르그소는 이렇게 이제 논증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기억은 정신의 소유물이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개념 형성과 현재의 감정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정신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별의 일반적인 형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또 이제 베르그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들에서 운동들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주의적 식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기억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운동 기제로, 운동들로 점진적으로 이행해 나오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상들과 운동 기제들의 관계해서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과거가 미래 속으로 끊임없이 밀고 들어가는 하나의 질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과거란 것은 바로 기억이죠. 이 기억이 반복 학습으로 운동 기제를 이루어서 뇌에 형성된다. 그리고 이미지 표상으로 형성되어서 물질이 아닌 어떤 세계에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미지 표상으로 형성된 이것은 정신에는 시간 따라 배열된 기억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세한 단계를 통해서 운동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행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주의작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작용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그 정신 집중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똑같은 그러한 지식이었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산출되어지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그러한 작용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했을 때 같은 조건 속에서도 새로운 지식들이 창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것을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몇 차례의 경험이 있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지금 현재 경험된 그 이미지가 이제 상기된 이미지의 모든 사항을 덮을 때까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이미지들을 상기했을 때 이것을 다 덮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사작용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의적 발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정신 안에는 그러한 기능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이미지가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의 이미지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이것이 온전히 서로 부합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이 세부사항이 다 덮여질 때까지 계속해서 주의를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현재 나타난 그러한 새로운 이미지를 해석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산출이 되어지고 우리 정신이 무언가를 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해낸 것을 가리켜서 사실은 그 법칙의 발견이다. 새로운 사실에 대한 발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주의적 식별의 회로까지 이렇게 이제는 베르그손이 도식화합니다. 이미지 기억의 주의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보았죠. 기억에 있는 이미지 기억의 주의작용. 이것이 이제 우리 근저에 깔려있는 이 이미지가 어떻게 개념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성적 지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선적 지각이 아니라 반성적 지각이다. 이것은 순환을 한다. 계속해서 순환을 하면서 반성을 한다는 것이죠. 단선적 지각이란 것은 한번 쭉 뻗어나가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은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투사하고 이것을 투사하고 신호를 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어떠한 대상의 요소들이 이제 우리에게 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동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신의 심층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우리 정신의 심층에서는 이걸 다시 대상의 요소들로 회귀를 시키고 정신의 심층에서는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대상의 요소들로 다시 지각으로 보내고 또 이 지각에서는 또다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은 또다시 여기에서 보내고 하면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그 사건이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 정신은 그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표현하면요. 우리에게는 지적 팽창의 회로가 있고요. 반성에 의한 회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어떠한 O는 이 대상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한 번 경험했을 때 A, 두 번 경험했을 때, 세 번, 네 번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이제 지각의 지적 팽창의 회로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지각의 지적 팽창의 회로입니다. 이전 요소들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반성에 의한 회로도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회로입니다. 이렇게 A에서 B를 경험했을 때 이 B는 우리 안에 있는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이렇게 하면서 반성을 계속함을 통해서 만약 지적 팽창이었다면 이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성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똑같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반성에 의한 회로가 작동을 해서 새롭게 창조된 회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적 식별의 회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억이 이와 같이 주의작용을 해서 새로운 개념을 이렇게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원리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원리도 산출을 하겠죠. 법칙도 산출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참조로 베르그손은 뇌의 국제화는 아니다. 이러한 기억들이 뇌에 얹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은 정신에 축적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회상은 우리가 뇌에 손상을 입었다고 해서 파괴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억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다. 뇌에 손상을 입으면 우리 지각작용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지각이 뇌에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 기억은 고스란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르그손의 기억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기억 중에서 이제 반사작용, 운동기제, 그리고 보존작용, 독립적인 기억들, 이미지 기억, 이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이미지 기억에 대해서, 이 기억들 중에서 이걸 순수 기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베르그손은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감사합니다.